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마인드 헤빗이에요. 요즘 뉴스 보시면 국민연금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2026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 받을 돈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머리 아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 또 뭐가 바뀐대 하면서 뉴스 채널 돌렸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알아야겠다 싶어서 자료 찾아보고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께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어요. 제목부터 좀 무섭죠? 내 돈은 정말 무사할까?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질문이에요. 국민연금 이거 우리 집 쌀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댁 가면 부엌 한쪽에 큰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 쌀 가득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퍼서 밥 짓고 우리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젊을 때 열심히 쌀 넣고 늙으면 그 쌀로 밥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항아리에 금이 가 있어요. 밑으로 쌀이 새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넣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퍼가는 사람은 늘어나니까요. 출산율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되고 이러다 보니 항아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 항아리 좀 고쳐야겠다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고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쌀을 더 많이 넣고 꺼내가는 쌀은 조금씩 조절하자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씁쓸하죠? 아니, 우리가 더 내? 그럼 우리는 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거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차근차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1부 보험료율 인상 얼마나 오르나요?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예요. 정확히는 본인이 4.5%, 회사가 4.5% 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김 대리님이 있다고 쳐요. 김 대리는 한 달에 2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요. 본인이 13만 5천 원, 회사가 13만 5천 원. 월급 명세서 보면 국민연금 공제 이렇게 떼어가는 거 보이죠? 그게 1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2026년 1월부터는 9.5%로 올라요. 딱 0.5%포인트 오르는 거예요. 그럼 김 대리는 28만 5천 원 날게 돼요. 본인이 14만 2,500원, 회사가 14만 2,500원, 한 달에 1만 5천 원 더 내는 거죠. 1만 5천 원이면 커피 몇 잔인데 괜찮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요. 2027년엔 10%, 2028년엔 10.5%, 이렇게 쭉쭉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돼요. 그럼 2033년에 김 대리는 얼마 내냐? 39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19만 5천 원, 회사가 19만 5천 원, 지금보다 12만 원 더 내는 거예요. 한 달에요. 1년이면 144만 원, 10년이면 1,04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월급 400만 원이면? 지금 36만 원 내는데 2033년엔 52만 원. 20만 원 더 돼요. 월급 500만 원이면? 지금 45만 원 되는데 2033년엔 65만 원. 20만 원 더 돼요. 저도 계산이 두드려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했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처음 정부 안에는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게 들어있었어요.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빨리 올리고 40대는 0.25%포인트씩 30대는 0.333%포인트씩 천천히 올리자는 거였거든요. 왜냐? 50대는 곧 연금 받을 나이니까 빨리 많이 되고 20, 30대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내자는 논리였어요. 그럼 청년들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최종 확정해서 빠졌어요. 결국 모든 세대가 똑같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걸로 정해진 거예요. 공평하다면 공평한 건데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오래 내야 하는데 왜 똑같이 올려? 이런 불만도 있어요. 50대는 앞으로 10년만 더 내면 되는데 20대는 40년을 내야 하잖아요. 같은 속도로 오르면 결국 청년들이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래도 법은 그렇게 정해졌어요. 모든 세대 동일하게 매년 0.5%포인트씩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2부 소득 대체율 43%. 그게 뭔데요? 자, 그럼 더 내는 대신 더 받냐? 네, 맞아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풀어볼게요. 소득 대체율은 내가 평생 벌었던 평균 월급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소득 대체율이 40%면 연금을 120만 원 받는 거예요. 300만 원의 40%니까요. 지금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40%였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 43%로 올라요. 한 번에요. 단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43%. 그럼 같은 사람이 은퇴하면 129만 원 받는 거예요. 300만 원에 43%니까요. 9만 원 더 받는 거죠. 오, 9만 원 괜찮네. 맞아요. 한 달에 9만 원이면 1년에 108만 원, 20년 받으면 반년 6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30년 받으면 3집 2에 4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동 조정 장치예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뭐냐면요. 연금을 물가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예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올려주는 건데 문제는 딱 맞춰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6년 물가가 2.1% 올랐어요. 실제로 2025년 대비 2026년 물가 상승률이 2.1%거든요. 그럼 연금도 2.1% 올려줘요. 100만 원 받던 분이 102만 1천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괜찮네? 물가만큼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은 그래요.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미래의 물가가 3% 올랐는데 연금은 2%만 올려주면? 그럼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구매력 감소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올해 100만 원으로 김치찌개 100그릇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물가가 3% 올랐는데 연금은 2%만 올랐다? 그럼 내년엔 김치찌개 후식 9그릇밖에 못 먹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1년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면 누적되면서 차이가 커져요. 처음엔 129만 원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20년 후엔 이게 왜 이렇게 적지? 하게 되는 거예요. 3부. 자동 조정 장치. 에어컨 같은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걸 에어컨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름에 방 안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서 온도를 맞추잖아요. 설정 온도 26도로 해놓으면 방이 28도가 되면 에어컨이 돌아가서 다시 26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물가라는 온도가 올라가면 연금이라는 에어컨이 돌아가서 연금액을 조절해주는 거죠. 근데 이 에어컨이 완벽하지 않아요. 방이 28도가 됐는데 26도가 아니라 27도로만 맞춰주는 거예요. 약간 덜 시원한 거죠. 그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박씨 할아버지가 2026년에 은퇴해서 연금 100만 원 받기 시작했어요.
2027년에 물가가 2% 올랐어요. 그럼 연금도 2% 올라서 102만 원 받아요. 여기까진 좋아요. 대신 2028년에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럼 연금도 3% 올라야 정상인데 만약 2.5%만 올려주면 그럼 102만 원에서 2.5% 오른 114만 500원 받는 거예요. 본래 받아야 할 105만 660원보다 560원 적은 거죠. 5,000원?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매년 쌓이면 차이가 커져요. 10년 후엔, 20년 후엔 누적되면서 받는 금액과 실제 구매력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4부 조선시대 환곡 이야기. 잠깐 여기서 역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조선시대에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봄에 백성들한테 쌀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도 조금 붙여서요. 처음엔 좋은 제도였어요. 봄에 먹을 게 없는 백성들 도와주고 나라도 곡식 관리하고 윈윈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 좀 더 받자. 안 갚으면 빚으로 남기자. 이러면서 환곡이 백성들 등골 빼먹는 수단이 된 거예요.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처음 취지는 좋았어요. 국민들 노후 보장해주자.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냐? 약 1,000조 원이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그 돈을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해외에도 투자해요. 수익률 내려고요. 근데 만약 그 수익률이 안 좋으면? 만약 잘못 굴리면? 우리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감시해요. 환곡도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감시를 못했으니까요. 관리들 마음대로 하게 놔뒀으니까요. 우리는 달라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익률이 어떤지,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은 다 공개돼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기금 운용 현황 나와요. 뉴스도 나오고요.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어요. 5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 첫 번째, 확인하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깔아보셨어요? 아직 안 깔으셨으면 지금 당장 깔아보세요. 앱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앞으로 얼마 받을지 예상 금액이 나와요. 숫자로 딱 보이니까 확 와닿거든요. 어? 나 이거밖에 못 받아? 하시는 분도 있고, 오, 생각보다 많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확인을 해야 대비를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최 씨가 앱을 깔았어요. 확인해보니까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3층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1층은 국민연금. 이건 기본이에요.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2층은 ISR,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면서 내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3층은 개인저축.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뭐든지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ISA는 연간 최대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이런 거 안 쓰면 손해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ISA 플러스 연금 이야기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세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세 번째, 감시하세요. 아까 환국 이야기했죠.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돈 어떻게 굴리는지 가끔 들여다보세요. 수익률은 어떤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뉴스에서 국민연금 수익률 몇 %, 이런 기사 나오면 눈여겨보세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 손실, 이런 뉴스 나오면 관심 가지세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내 돈이에요. 맡겨놓은 거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려지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의견을 계속 내야 정부도 국민연금공단도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길었죠? 근데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었어요. 26년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는 오르고 받는 돈은 조금씩 조절되고. 불안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불안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앱 하나 깔아보세요. 내가 받을 금액 확인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RSI, IRP, 개인저축 이런 것씩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가를 믿되 의지하지는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1층이에요. 기본이에요. 거기에 2층, 3층을 쌓아 올리는 건 우리 몫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내 예상 수령액 확인했는데 이게 맞나요? RSA랑 IRP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